자, 볼게요. 자, 진사님들 지금 보시면 한양 조선 수도 한양에 5개의 궁궐을 이제 지금 보이는데 여기 중에 가장 1번으로 세워진 게 이게 경복궁이죠. 경복궁. 2번이 창덕궁. 3번이 창경궁. 창덕궁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개가 다 언제 붙었어요? 이 3개가 다 언제 붙었습니까? 그렇죠. 임진왜란때 붙었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때 붙었는데 자, 임진왜란때 붙었는데 이걸 복원한 사람이 광해군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보면 종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 끝에 가면 사직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묘우사를 원칙으로 한다 했죠. 좌측엔 종묘, 우측엔 사직단. 그러면 자묘우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묘우사. 그렇죠. 경복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경복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왜? 땅을 숭배하는 왕인 국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죠? 고종이 황제가 되는데 고종이 황제가 된 곳이 덕수궁이에요. 그럼 고종은 어떻게 황제가 됐냐? 경희궁은 광해가 세운 거고 러시아 공산에서 돌아온 고종이 황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러시아 공산이 여기에 있어. 근데 고종은 여기에서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종이 아직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러시아 세력에서 마음으로 벗어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덕수궁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이 덕수궁이 여기 있고 이제 본인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요 사직단이에요. 황구단이에요. 황구단. 그럼 진사님들 질문해 볼게. 사직단하고 황구단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부분이 다릅니다. 사직단은 네모난 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황구단은 지붕이 동그랗게 생긴 데다가 제사를 지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동그랗게 생긴 데다 제사를 지낼까요? 그죠? 이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사님들?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황제 국가. 그러니까 하늘이 동그랗기 때문에 황제 국가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이 황구단. 이게 명동성당. 그리고 이때 전차를 만듭니다. 전차가 뭐냐면은 그 도시를 가운데를 달리는 기차를 전차라고 하는데 이때 전차가 만들어졌대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은 이 전차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사님도 뭐 찍으면 되냐? 이렇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전차가 나오면은 고종이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찍으세요. 다시 전차가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찍으라고 했습니다. 고종이 뭐가 됐다? 황제가 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이 전차를 만들려면 진사님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전차를 어디에 만들었냐? 덕수궁 주변에 만들었어요. 질문, 왜 자꾸 덕수궁 주변에 만들까? 전차를. 사람들 많이 있는 데다 만들어야 되는데 왜 덕수궁 주변에 만들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지사님들. 덕수궁 주변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고종이 궁에서 사람들이 전차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왕 근처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이 그걸 보고 이제 흐뭇해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차 내리고 왔거든요. 진사님 이것도 알고 계세요. 아시아 최초로 전차를 구비했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 이 전차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만든 게 아니고 왕이 잘 보이는 곳에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전차를 사람들이 뭐라고 비꼬 왔냐? 고종의 장난감이라고 비꼬 왔어요. 고종의 장난감. 응. 그래서 고종의 장난감이었던 전차를 소개했고,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아세요. 우리나라는 전차를 언제까지 탔을 것 같아요, 진사님들? 이거는 좀 쉬어가는 타임. 우리나라는 전차를 언제까지 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차를 1970년대까지 전차를 탑니다. 1970년대까지. 오래 탔죠. 1970년대까지 전차를 사용했는데 전차가 나중에 중단이 되는데 진사님들 왜 전차가 중단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식 문제. 전차가 왜 중단될까? 정확히 맞췄어요. 동원진은 이제 위에 전선도 있어야 하고 이제 설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개인 자동차가 나오면서 더 이상 전차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차가 70년대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이런 시사 상식 문제 다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본 페이지 넘어와서 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자, 이제 광무개혁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9번 신참 요 단어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9번 신참. 옛 것을 본받아 새 것을 만든다. 그다음에 황제의 권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발표해요. 대한국 국제라는 건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제국의 헌법.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대한국 국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걸 만들 당시에 그걸 만드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면 대한국 국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덕수궁 주변에 이렇게 전차 돌아다니고, 자, 그다음에 황제권을 강화했다. 그다음에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게 돼요. 이 원수부가 군대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해요. 원수부 밑에도 나오지만 원수부라는 건 군 통수권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대한국 국제 반포, 이거 헌법인데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만국공법,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 대한제국은 국제법을 기준으로 만든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법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사학가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황제 권력을 졸라 강화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는 세계법에 입각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애절한데 황제의 권력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봤잖아요. 그 대통령의 권력이 막상 강한 것 같아도 다른 나라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황제의 권력이 강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만국공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비판해주고 도와줄 것이다라고 고종이 생각을 한 거죠. 되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황제 중심의 전제국가이며 황제권을 무한함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광무개혁은 간단히 얘기하면 고종의 황권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한국 국제 내용에 보면 1조 대한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가이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 요거 시험에 나온다. 만세불변의 자주 전제 정치이다. 자, 진사님들 지금 제가 하나씩 뭐 하나 질문을 해볼 테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자, 질문해 볼게. 삼포를 개항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이거 뭐예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무슨 조약? 그렇지, 강화도 조약.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조속한 기구. 이건 뭐예요? 흥선대원군의 조속한 기구 나오면 아니에요. 흥선대원군 조속한 의모군란은 흥선대원군이 잡혀간 거고. 갑신정변. 그렇지. 흥선대원군의 조속한 기국 나오면 갑신정변. 그 다음에 칠종 천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토지 균등 분배. 이거 나오면 뭐 찍어야 돼요? 그렇지. 통합농민운동. 자, 또 하나. 공사노비제도 폐지. 궁극기무처 설치. 이건 뭐예요? 그렇지. 1차 가보게요. 그렇죠. 자, 교육입국조서 발표. 홍범 14조 발표. 이건 뭐예요? 그치. 2차 가보기 여기요. 자, 진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광무개혁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바로 황제 권력 강화, 전제 정치,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지계, 이 단어가 나오면 광무개혁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중추원 볼게요. 중추원. 자, 요거 설명하면서 다시 독립협회를 볼게요. 자, 독립협회 보면은 독립협회가 만민 말고 관민일 때 얘네들이 고종아 좀 이것 좀 6가지 좀 지켜줘 해서 헌의 6조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권력은 강한 건 좋은데 황제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국회의 이름을 뭐라 한다? 중추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추원이 어, 2번인가 나와. 한국사에서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중추원은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추원. 첫 번째 중추원은 고려시대 중추원이 한번 나오죠. 2번째 중추원은 지금 나온 거예요. 헌의 6조 중추원. 이 중추원에 올라 국회라고 했죠. 국회. 근데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중추원을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고종이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이게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틀려요.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틀렸는데 고종이 찬성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걸 만들어 준 거야. 중추원을. 그럼 고종을 왜 허락했을까? 황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지 않고 황제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만든 거야. 고문 및 자문. 이해가 돼요?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될까? 황제의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문 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여기 적어드릴까요? 황제의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어, 황제의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광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황제의 권력 강화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지방제도 개편 볼게요. 지방제도 개편. 23부를 13도로 바꾸고 요거 시험에 나온다. 울릉도 군을 승격시켜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우리 영토에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독도가 뺏기는데 언제 뺏기냐? 러일 전쟁 때 뺏겨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진사님들이 간도가 나오는데 요 간도 설명할 때 독도를 제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혹시나 제가 안 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독도 설명 다시 해준다는데 안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군사, 황제권을 강화했다.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자, 경제면, 자, 지계, 별표.
저 좋아하는 것만큼 별표 치세요. 음. 송지효 진사님 별표 몇 개 칠 거예요? 이 지게 매우 중요한데 나 좋아하는 것만큼 별표 치는데 송지효 진사 몇 개 칠 거예요? 아, 동원 진사님 몇 개 칠 거예요? 별표 몇 개 칠 겁니까, 동원 진사님? 이런 거 잘 대답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나리 진사님 몇 개 칠 겁니까? 우리 별 몇 개 칠 거예요? 아, 진짜.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장난을 쳤지만 진사님 이 지게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능검에 이 지게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광무개혁을 했고 황제 권력을 강화하고 이런 거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내가 이거 하기 싫다, 못 하겠다. 저 돼지가 설명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게만 해라, 지게만. 이 지게가 진짜 단어에 많이 나옵니다. 이 지게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지게가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성재유라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야, 이거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한다 하고 그냥 글로 적고 도장 찍고 그걸로 끝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문서화 시킨 거야. 정부가 만든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고 여러분 혹시 자취하는 학생들은 부동산 가면 가운데 도장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강의 계약서 할 때 가운데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근대 문서거든요. 그런 게 다 뭐 근데 이런 근대 문서를 토지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지계예요. 그러니까 토지 문서를 근대화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게는 가운데다 뭐가 찍혀 있을까? 이 도장이 찍혀 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양전을 실시했다. 우리 양전이라는 단어를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양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된다. 양전이 뭐라 했어요? 토지를 조사하는 거라 했죠. 음. 그 다음에 지게, 이거 너무 중요하다.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백동화 볼게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이 대한제국의 새로운 화폐, 백동화. 질문. 왜 대한제국은 갑자기 화폐를 만들까? 이게 중요하다. 왜 대한제국은 갑자기 화폐를 만들었을까? 자,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 대한제국에서는 왜 갑자기 화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일본 화폐를 더 자주 그런 것도 이제 있긴 그런 건 조금 있었고 진사님은 혹시 흥선대원군 그렇죠 인플레이션인데 그 흥선대원군이 만든 화폐 이름 뭐예요? 그렇죠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폐를 또 만든 거야. 그래서 백동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화폐 순서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진사님들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사의 최초의 화폐 이름 뭐예요? 우리 한국사의 최초의 화폐 이름. 한국사의 최초의 화폐 이름. 첫 번째가 건원중보죠. 어느 왕 때요? 고려 성종 때. 그 다음에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뭐 이런 거 나왔다 했죠. 이거는 누구냐면 고려 숙종 때. 그러다가 고려 숙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결이 나오죠. 은결. 이거 고려 의천이 주장했죠. 의천. 의천. 지난번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랬는데 자 고려 시대에 옷이 천냥하는 분이 계신데 재밌니? 별로죠.
의천. 자, 그다음에 그 조선시대 때 가면 이제 화폐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조선통보라고 이 세종대왕 때. 조선통보 다음에 이제 뭐지? 음, 상평통보라고 있죠. 상평통보. 이거는 이제 숙종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선 숙종 때. 그 다음에 이제 당백전이 나오죠. 당백전. 이거는 조선 고종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백동화가 나오는 거예요. 백동화. 백동화는 이제 대한제국 때 나온 거죠. 뭐의 여파로 나왔다? 당백전의 여파로 나왔다. 진짜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황제, 내탕금은 미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식산흥업. 식산흥업이라는 뜻이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흥하게 한다. 식산흥업. 나라를 발전시켜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흥하게 한다. 되셨습니까? 자, 근본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금을 공용화폐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응. 세계 공용화폐는 두 개죠. 진사님 세계 공용화폐는 뭐가 있어요? 두 개. 그렇죠. 금, 은은 이제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 세계 공용화폐 두 개. 달러, 금, 요게 세계 공용화폐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없으니까 금을 위주로 세계 공용화폐를 한 거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때 철도도 깔라요. 그 경인철도를 까는데 경인철도가 어디냐면은 어, 한양에서 그러니까 경인이란 건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이렇게까지 철도를 깔고 한강철교도 이때 만들어요. 어, 요게 지게고 요게 백동화. 이때 다시 철로를 깔고 요 한강철교를 만들어요. 이 남자 진사님들 한강철교는 많이 들어봤을걸? 이 한강철교 지금 있다 없다? 남자 진사님들 좀 알걸? 왜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6.25 전쟁 때 이승만이 폭파시켰죠. 도시를 정비를 하는데요, 진사님들. 도시를 정비를 하는데 이때 한양을 정비를 합니다. 한양 정비사업. 자, 볼게요. 한양을 어떻게 정비했을까 한번 볼까요? 먼저 탑골공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탑골공원이 어디냐면 원각사죠. 원각사. 질문할게요. 원각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각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원각사 배웠습니다. 원각사는 누가 만들었을까? 세조가 만들었죠. 세조. 세조가 자기 죄가 진데 너무 자기 마음이 힘들어서 절을 지었다 했죠. 그 절이 원각사인데 이걸 이제 이 절을 연산군이 없애요. 연산군 때 폐사가 되는데 이 폐사된 절에 이제 누가 불을 지르는데 그게 임진왜란 때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폐허 거의 뭐 사람들이 없는 폐가 이런 데였는데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근대 공원. 그 진사님들 창원의 장점 저도 창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난 창원에 살면서 장점이 그거더라. 첫 번째 자전거 도로. 그리고 우리 창원에서 누비자 같은 것도 막 나오잖아요. 다른 도시에 한번 놀러 가서 누비자 봤어요. 그 운영하는 거. 제 개판이죠, 개판. 막 교통사고 나고. 누비자. 창원의 또 장점이 뭐냐? 도시인데 이게 많잖아요. 도시마다 공원이 형성돼 있는 거. 그래서 이 한양에도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원을 만드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인 탑골공원이에요. 근데 이 탑골공원을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 시험에 나와요. 그 유경공원 만드신 분인데 헐버트라고 이 사람의 제자가 유명하잖아요. 이완용. 그래서 이 헐버트가 이걸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사님들 빈 여백에다가 하나 좀 제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1904년인가 5년 1903년에서 5년 사이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주를 많이 하는데 왜 이주를 많이 하냐면 일본의 침략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이 엄청난 흉년에다가 재정이 없어갖고 백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일단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지난번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그 조선인에 대한 하와이 이주를 권고해요. 이게 조선인들 저렇게 죽이지 말고 몇몇 사람들은 저기 미국으로 보내갖고 농장 가서 일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하와이 농장 가서 막 일하고 이랬지.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 4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난민 중에 한 명인 거지. 음. 근데 거기가 우리 큰아버지 사시는 곳이라서 좀 걱정은 된다. 자, 그 다음에 탁골공원 줄 꺼놓고 그 다음에 진삼 요것도 볼게요. 네, 탁골공원. 탁골공원 유명한 탑 있죠. 원각사지 10층 석탑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한양의 모습인데 도로 여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정비를 하고 여기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예, 김현지 지사님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사님 질문할게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가 광화문 거리예요. 요 앞에 있는 게 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요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누구냐?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 건물 자 진사님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덕수궁 석조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다시 덕수궁 석조전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 건물과 근대식 건물에서 살겠다 해가지고 이걸 지었어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1900년대 만들기 시작해서 1910년 한 10월 때 완성이 돼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진쌤도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1900년에 만들어서 1910년 한 10월에 완성됐다 했지.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진쌤도 아시는 분?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알걸?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완공이 되면서 정작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이제 미술관으로 사용됩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일제강점기 미술관. 참 이거 슬프죠. 근데 고종은 근데 좋아하는 왕은 아닌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 왕은 좀 불쌍해. 좀 짠해 그냥. 근데 짠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능력한 거는 용서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우리 집사람. 자, 그 다음에 책에서 보면 한청통상조약 요거하고 이렇게 봅시다. 진사님들이 요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독도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도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보면 이때 우리 여기가 압록강, 여기가 두만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 연해주인데 조선 후기 그러니까 숙종 때가 되면은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들어야 이게 이해가 돼. 조선 숙종 때 뭐 시작해서 조선 숙종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간도하고 만주하고 연해주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떠납니다. 왜 떠나냐? 특히 함경도하고 평안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지역적 차별. 그 학생들 우리가 그 숙종 때 지역적 차별 때문에 일어난 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순종 때 일어났던 지역적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 홍경래의 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이 함경도하고 평안도에서 이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했는데 원래 여진족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여기 안 살았어. 질문 왜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 안 사냐? 여기가 농사도 안 되고 춥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안 살았어요. 이제 중국이 점령되고 나서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 이때를 보통 개발을 안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농사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뭘 징수해야겠어요? 세금을 징수해야겠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조선 사람들이 여기 건너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강도를 만났다거나 살인을 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법적 보호권을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를 챙겨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닌 상황이니까. 그래서 대한제국 때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 거야. 누가 왔다고? 이범윤. 이 사람이 와서 뭘 했냐면은 영사재판권을 얻게 돼요. 영사재판권.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간도에 살고 있는 성윤이는 도둑을 맞았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신고할까? 내가 도둑을 당했어. 도둑질을 당했어. 그러면 청나라 사람한테 신고를 할까? 이범윤한테 신고를 할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내가 간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도둑을 맞았으면은 영사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범윤한테 얘기해야 될까? 청나라 관리한테 얘기해야 될까? 이범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이범윤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하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사님들? 근데 이범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돼? 그럼 세금은? 세금은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그러면 세금은 청나라한테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간도에 이범윤을 파견했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영사재판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청으로부터. 우리 여기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간도와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한 거죠. 진사인데 요거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하던데 탑골공원이 파고다 공원이에요. 아닌데 원래는 파고다 공원이었고 나중에 탑골공원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배울 건데 일단 적어두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간도의 그 간도의 권한과 영토를 이런 말이 나와요. 간도의 영토를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간도의 영토를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본과 청이 조약을 맺는데 이때 당시에 청은 이제 일본은 이때 당시에 광산과 철도 개발권을 얻어요. 어디에 얻었냐면 이제 간도에.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통은 뭘 받아갔냐면 간도의 영토를 받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토를 받아간 게 맞아요, 틀려요? 영토를 받아간 게 아닙니다. 영토를 받아간 게 아니고 뭘 받아간 거야? 재판권을 받아간 거야. 눈만 있으면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다시 설명해 볼까?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청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근데 조선 사람들이 맨날 청나라한테 맞고 죽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범유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했다고. 그 대신 세금은 청나라에게 내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재판권 자체를 누구한테 넘긴 거야? 지금 일본한테 넘긴 거야. 누가? 청나라가.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 재판권을 청나라에게 넘긴 거야. 그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재판권을 왜 넘겨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간도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볼게요.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대한제국 때 울릉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이미 편입돼 있었고 그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였는데 그 중에 독도를 이거 중요합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강제 병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철도 개통. 사람들 보면 철도 많죠. 철도 다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 외우고 솔직히 외우지 마라 이거. 그럼 한능동에 뭐만 나오냐? 이거만 나와. 경인선.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 할빈당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 만구구편. 만구구편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사는 제유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고종의 전성기 시기입니다. 자, 진사님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 또 비 많이 온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어떻게 2번인 거 찾았어요? 자, 별기구는 그 앞이죠. 그러니까 군사랑 관련이 없고 그냥 지게 찍으라 했죠. 지게. 이거 답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상해사라는 걸 배웠는데 상해사가 뭐예요? 그 기억나요? 그 조청 상민 수입 무역 장정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상인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그게 상해사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진사님들이 하나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진사님들 혹시 이 간도 이범륜 파견을 이해해야지.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요.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럼 여기서 1번 질문. 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영토는 우리 거다 아니다. 이게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토는 우리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서 피해보고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제국이 관도를 파견했다. 그 관도의 이름이 이범윤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재판권이에요. 재판권. 청나라가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재판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맡긴 거야. 그 대신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은 어디로 내야 됩니까? 세금. 그렇죠. 청나라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청나라한테 내고.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너희 이 만주 땅에 철도하고 광산 좀 캘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나라가 야, 그러면 우리한테도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조선 백성들에 대한 관리권을 아까 얘기했던 영사 재판권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래서 꼭 복습을 하시고 진행님 잠시만 요것 좀 볼게요. 어디 있냐면 오늘 근대사 다 하겠다. 어디 보냐면은 요거 한청통상조약. 진사님도 이거 한청통상조약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그 조선하고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최초로 1대1로 계약을 맺었다고. 그 조약 기억나요? 1대1로 최초로 조약을 맺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청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는 게 한청 통상조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사님들? 그러면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듣습니다. 지금부터 204쪽부터 212쪽까지의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순서 나열하기. 두 번째 그 의병 문제. 세 번째 애국개몽운동.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큰 맘 먹고 좀 준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 우리는 한 챕터 끝나면 쉬는 거니까 3시